오늘은 이제 결혼정보업체 그 회사 대표님입니다. 간단한 인사 한마디. 안녕하세요. 프라이빗 결혼정보회사 운영하고 있는 정서연이라고 합니다.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? 네. 회사 생활이 저랑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창업이나 사업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결혼정보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. 네. 사업 모델로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? 코로나 시기에 구상한 네. 거라서 네. 그래서 코로나 때 결혼정보회사 매출이 한번 그때 이제 등장했거든요. 또 이제 사람들이 만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. 맞아요. 틴더나 스카이피플처럼 데이팅 앱을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네. 제가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유지 비용이나 개발 비용 이런 걸 지금 하신지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셨어요? 3년 차 정도 3년 차. 남았어요. 네. 그래도 3년 동안 잘 버티셨네요. 버틴 게 아니라 네. 잘 됐나요? 잘 굴러갑니다. 미안합니다. 네. 뭐 광고를 하는 것도 네. 아니고 유튜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음, 연락이 많이 와요. 이런 분야에서는 네.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고등학교부터 대학교부터 다 신원인증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자산 확인서, 재직 증명서, 네. 그리고 원천 징수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, 예. 이제 자가가 있으면 그 네.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하고, 사실 신원인증은 제가 직접 다 해요. 네, 제가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해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. 재직 증명서를 위조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쵸, 하시는 그쵸. 거예요?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요즘 시대는 작정하고 하긴 뭐,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저도 때문에 뭐, 결혼정보회사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네.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신원인증은 다 하고 있습니다. 네, 변호사님도 오세요. 또 오늘 출연해 주셨으니까 법적으로 이제 짜증 나거나 궁금했거나 이거 제가 좀 최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분의 과거까지 네. 신원인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결혼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간혹 결혼정보회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든요. 이럴 때 신원 인증을 갖다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고 그 사람이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인증을 했어요. 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위조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인증을 한 범위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결혼정보회사 책임이 아니죠. 네. 우리가 인성을 찍어주는 건 없잖아요. 부동산은, 주식은, 예금은 딱딱 찍혀서 나오지만 이런 걸로 손해배상하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 패소한다. 가입을 진행할 때 결혼중개법 표준약관이 굉장히 네. 많아요, 뭔가. 그래서 회원들이 가입할 때 잘 네. 확인 안 할 때가 있거든요. 네. 기억이 안 난다, 네. 표준약관을 안 봤다, 네. 이런 식으로 네. 소비원에 가서 신고할 때가 있거든요. 네네. 신고했을 때 저희가 맞고서로 네.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지. 이제 그 신고를 하는 건 그냥 민사적인 문제예요. 네, 민사적인 문제고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건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를 녹음을 하시거나 그 계약 과정을 아니면은 그거보다는 많이 하는 경우는 그 예를 들어 계약 기간, 환불 규정, 그 다음에 가입금 이런 이제 계약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은 반드시 그 밑에 읽고 이해하였음. 요걸 요즘 보험에도 다 받아요.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마지막에다가 위 규정을 전부 읽고 이해하였음.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. 그게 계약 조항이 너무 많으면 그거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약관 부분은 무효로 돼서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신고했다고 우리가 맞고소 하는 건 아니고 고소는 형사적으로 범죄를 했을 때에 이제 고소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고 이제 저기 그거 범죄는 아니니까. 예. 사실 한 명이 그렇게 소비원에 가고 이러면 저희가 제출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져요. 네네. 그러면 취합하는 것도 시간이 들고 네. 그 시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못 하잖아요. 일 못한 그 네.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. 없어요.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누가 저기 저한테 그 변호사님 그 소송 진행했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 환불해달라라고 하면서 소송 걸었어.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거 준비한다고 내가 저기 그거 막 자료 준비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건 신경 못 썼기 때문에 이 손해가 생겼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간혹 오신 분들이
상담사분들한테 시건덕거릴 때가 있어요. 네. 그것도 이제 일단 증거도 중요할 테고 한데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 이제 우리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성추행에 이르렀다거나 성추행이라는 거는 손 대야 됩니다. 손 말고 뭐 어깨 대도 되고 뭐 발 대도 되고 다 되는데 부당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야 되고 내 원치 않는 기습적인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놓고 접촉하든지 어쨌든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이라고 그 전화 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런 것들로 성적 만족감을 유발시킬 정도 저랑 언제 뭐 저기 그 만나요 이것도 안 돼요. 그거보다 더 나가야 돼요.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? 네. 뭔데요? 저랑 언제 저기 한번 만나서 저기 모텔 한번 갈 수 있나요?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. 아니면 좀 더 음란한 문자라든지 아니면 내 신체 부위를 막 찍어서 보낸다든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치근덕거림의 수준 가지고는 형사로 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로도 그 정도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는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요. 지속적인 연락은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. 계속 연락, 스토킹으로 문제 삼으십니다. 스토킹은 형사범죄예요. 법이라는 건 적정해야 되잖아요. 저랑 한번 만나시면 어때요? 이만 했다고 얘를 범죄자로 만들어.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? 네. 어느 선까지를 처벌할 것이냐는 거는 사회적 합의예요. 사회적 합의로 거기까지를 처벌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.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다 네. 보니까 네. 좀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예를 들면 그런 정보회사에 가끔 유명인들이 오실 때가 있거든요. 뭐 평범한 사람이라 해주면 그 평범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적 상황을 밖으로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권 때문에 그거는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내 그 계약서에도 좀 그거는 이제 명시를 해두면 좋고요.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제 개인 정보를 어쨌든 그거는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의 정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다른 곳에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이제 알려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그거는 일단 개인정보보호 위반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질 수 있습니다. 회원이 했는데 저희가 회사가 아니요. 책임져야 됩니다. 회원은 당연히 져야 되고 회사는 이제 우리가 계약서 조항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충분히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는 형사책임 당연히 지는 게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. 다른데 당연하죠. 유출하면 안 된다. 계약서에도 다 표시해 놓을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충분히 다 고지했는데 그건 개인의 일탈이지 그건 회사가 책임을 질 일은 아니죠. 네. 그러니까 둘 다를 위하는 길은 정말 죄송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. 하지만 그거는 우리 회사의 잘못이 아니에요. 오늘 개인정보회사를 3년째 잘 운영하고 계시는 정서연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어서 얘기했던 이제 법적인 부분들 뭐 약관이든지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법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성희롱이 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렸으니까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